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이 AI를 둘러싼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주가 상승세를 보면 와,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근데요, 이런 엄청난 상승 흐름에 꼭 올라타야만 AI 시대의 기회를 잡는 걸까요? 혹시 거대한 물결 속에서 아직 좀 덜 주목받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숨겨진 기회는 없을지, 오늘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라는 회사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AI를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하드웨어 분야에서 이 회사가 왜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최근 주가 움직임이나 기업 가치 평가 이런 측면에서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크게 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좀 파헤쳐 볼 텐데요.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강점은 뭘까? 또 최근 시장 반응은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현재 가치는 적절한 수준일까?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이 회사의 속살을 들여다볼까요?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AI 시대에 슈퍼마이크로 같은 회사가 왜 중요하고 또 기회를 갖는다고 보는 걸까요? 사실 AI 자체에 대한 거품 논란도 좀 있고, 어떤 분석을 보면 AI 시범 프로젝트 중에 실제 기업 성과로 이어진 경우가 뭐 5%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을 짚는 질문이세요. 신기술, 특히 AI처럼 파급력이 큰 기술은 도입 초기의 기대랑 현실 사이에 좀 간극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 인터넷 기업들이 겪었던 그런 성장통,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AI 기술 자체가 뭐 성공하냐 마냐,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뜨고 지는 거랑은 좀 별개로요. AI를 구현하기 위한 그 물리적인 토대,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회사예요. 복잡한 AI 연산을 돌릴 고성능 서버나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혀줄 액체 냉각 시스템 같은 거요. 이런 필수 하드웨어를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거죠. 그니까 어떤 AI 모델이 뭐 최종 승자가 되든 간에 그걸 돌리기 위한 엔진이나 냉각 장치 같은 건 계속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마치 그 옛날 골류러시 때 금 캐는 열풍 속에서 결국 꾸준히 돈 번 사람들은 곡괭이나 청바지 판 사람들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랑 비슷한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AI 연산이라는 게 전력도 엄청 쓰고 열도 어마어마하게 발생시키거든요. 특히 요즘 GPU 같은 고성능 칩들이 막 집약되면서 데이터 센터 발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걸 효과적으로 제어 못하면 시스템 전체가 멈추거나 성능이 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슈퍼마이크로가 제공하는 그 고효율 액체 냉각 솔루션 같은 기술들, 이게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서서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안정성을 지키는 뭐랄까 핵심 인프라 기술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AI 소프트웨어 경쟁의 그 불확실성에서는 좀 떨어져서 이 시장 전체가 크는 거에 따른 꾸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역할이니까 확실히 안정적인 면이 있댔네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꽤 많이 내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았다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고된 4분기 매출이 57억 6천만 달러. 이게 시장 분석가들 평균 예측치가 58억 9천만 달러였으니까 거기에 약간 못 미쳤어요. 이것만 딱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죠. 경영진 설명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때문에 생긴 관세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게 공급망에 좀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근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건 그냥 외부 요인 탓이다, 이렇게만 보기엔 좀 불안한 신호 아닌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시 이거 수요가 좀 둔화되는 시작점인가?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기술주 변동성이 클 때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숫자 너머를 좀 봐야 하는데요. 예상치에 미달하긴 했지만 그 매출액 자체는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8% 증가한 수치거든요. 작년보다는 늘긴 늘었군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관세 같은 외부 악재가 없었으면 어쩌면 예상치를 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품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는 여전히 판탄하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달성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이라는 그 추세,
이걸 같이 봐야 한다는 거군요. 외부 변수가 실적에 영향을 준 건 맞지만 기본적인 성장 동력 자체는 살아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사가 이런 외부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점이에요. 그냥 외부 탓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미국 안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요. 기존의 캘리포니아 생산시설 말고도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이 좀 낮은 미시시피나 텍사스 같은 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관세 문제 피하려는 단기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성도 높이고 비용 구조도 개선하려는 좀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배 생산을 늘려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무역 분쟁 같은 그런 외부 변수에 대한 통제력은 높이고 동시에 비용 효율성까지 잡겠다.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 체질 개선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전략에 잘 안착한다면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에는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주가 하락을 단순히 실적 쇼크다 이런 단기 악재로만 볼 게 아니라 회사의 장기 전략 그리고 여전히 견고한 수요 기반 또 리스크 관리 노력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가 수준이 오히려 장기 투자자한테는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물론 모든 투자 결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렇군요. 단기적인 실적 숫자보다는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나 장기 전략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했을 때 현재 슈퍼마이크로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주가가 고점 대비 꽤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일 텐데요. 주가가 2024년 3월에 기록했던 최고점이 한 118달러 부근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6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와, 60% 이상이요? 엄청나게 조정받았네요. 네, 상당한 폭이죠. 이 배경에는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무보고가 제때 안 됐던 문제라든지 또 이거 관련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조사를 받았던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회계 부정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회계 부정 의혹까지요?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네요. 그럼 그런 과거 문제들이 아직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가요? 그 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됐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가 조사를 다 진행했고요. 그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즉 회계 부정은 없었고 보고 지연 같은 문제는 있었지만 다 해결된 사안이라는 거죠. 아, 해결은 됐군요.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번 이렇게 손상된 시장의 신뢰라는 게 쉽게 회복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회계 관련 이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서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그림자가 주가에 좀 드리워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과거 문제가 법적으로는 다 클리어됐지만 투자 심리에는 여전히 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 예를 들어 주가 수익 비율, PE 같은 걸로 비교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네. 현재 슈퍼마이크로의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이걸 이제 선행 PE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 17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7배.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다른 기업들이나 시장 평균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비교를 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명확해지는데요. 현재 S&P 500 지수 평균 선행 PE가 대략 한 2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AI 붐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경쟁사들을 보면 엔비디아는 PE가 40배에 달하고요. AMD 역시 한 43배 수준이에요. 와. 이들이랑 비교하면 슈퍼마이크로의 17배는 정말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거의 절반 이하입니다. 와, 그렇게 차이가 커요? 17배면 S&P 500 평균보다도 낮고 엔비디아나 AMD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네요? 물론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단순히 과거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일단 슈퍼마이크로가 엔비디아나 AMD처럼 자기들이 직접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이들 기업은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슈퍼마이크로는 이들 기업의 칩을 포함해서 다양한 부품들을 활용해서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해자의 깊이나 성장 잠재력, 이런 측면에서 이들 팹리스 기업들하고 완전히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르니까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긴 어렵다. 네, 그건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그래도 17배라는 숫자는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이슈 때문에 생긴 신뢰도 문제, 이런 게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AI 인프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나 꾸준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과도하게 낮은 거 아니냐는 거죠. 특히 AI 관련주 전반에 거품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슈퍼마이크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가치주 혹은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로서 매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뭐랄까? 과열된 잔치판에서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눈여겨볼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죠. 이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모두가 주인공인 엔비디아에 막 열광할 때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필수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조연한테서 기회를 찾는 전략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서버나 냉각 시스템 같은 걸 공급하면서 탄탄한 시장 기회를 가지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은 외부 요인이나 과거 문제 영향이 있었지만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고 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경쟁사나 시장 평균에 비해서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네. AI 분야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일부 기업들 주가나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께 슈퍼마이크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AI 시대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곡괭이와 삽 전략입니다. 직접 금맥을 찾아 나서는 대신에 금을 캐는 데 필요한 도구를 공급하면서 리스크는 좀 줄이고 산업 전체의 성장에서 나오는 과실을 공유하는 방식이죠. AI 기술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든 간에 그걸 뒷받침할 물리적인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죠.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현재의 강점이 언제까지 유지될 거라고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경기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경쟁 심화 같은 시장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 전략이 과연 예상대로 비용 절감이나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계속 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회사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네, 꼭 명심해야 할 점이네요.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을 통해서 AI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도 중요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투자든 장점과 단점, 기회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래의 데이터 센터는 지금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GPU가 중심이지만 미래에는 또 다른 종류의 특화된 반도체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아키텍처의 컴퓨팅 시스템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파도가 밀려올 때 슈퍼마이크로 같은 현재 인프라 공급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해야 할까요? 이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기회가 될지 생각해보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입니다.